벌써 며칠째 시험 기간이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내 몸 같지가 않네. 병 나기 전에 의사 한번 만나봐야 되나? 어서 오세요. 환자분 본인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니까 목과 허리를 중심으로 한 통증 때문에 찾아오셨네요. 네, 요즘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정된 자세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고장이 났나 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저 주사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태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 무조건적인 약물이나 주사가 통증을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세, 그리고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 신분이라 가지고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저 또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도 해야 되고 또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누굽니까? 저 건플리병원 원장 박성수예요. 제가 이렇게 현석 학생처럼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우선 현석 학생은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저는 목이요. 거북목 때문인지 막 두통도 오는 것 같고 목 때문에 또 어깨도 계속 뭉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죽겠다니까요. 거북목이요. 한 자세로 오래 일을 하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이제 목과 어깨가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자, 거북목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테니 잘 보고 배워보세요. 먼저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한 손을 반대 뒤통수에 놓고 고개를 돌린 뒤 아래를 향해 지그시 눌러주세요. 한 10초 정도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많이 내릴수록 좋은 거 맞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과도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스트레칭을 하실 때 허리를 곧게 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사실 제가 목 말고도 등도 좀 많이 아프거든요. 요새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거나 엎드려 자서 그런 건가요? 혹시 등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등 스트레칭도 앉아서 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의 몸이라는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등뼈가 건강하고 등 근육이 잘 잡혀 있으면 목이나 어깨의 통증까지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긴 말 않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스트레칭은 바로 기지개 운동입니다. 에? 기지개가 스트레칭이 된다고요, 선생님? 말이 안 되는데. 한 번만 믿고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기도하듯이 손을 모아서 하늘을 향해 쭉 뻗으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와, 동작이 쉬운데도 엄청 시원한데요? 등이 쫙 펴지는 기분이에요. 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 목이랑 등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진짜 아픈 곳이 따로 있거든요. 허리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와, 진짜 명이 많네요. 사실 이거 허리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세를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악화되는 게 허리 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꼭꼭 허리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허리 건강을 유지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럼 앉아서 할 수 있는 허리 스트레칭 하나만 알려주세요. 목을 천천히 젖혀줍니다. 이게 목에도 좋은 스트레칭이니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네. 기숙사나 도서실처럼 다리가 좁으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손을 이렇게 위로 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환자분? 이 상태는 좀 괜찮으셨나요?
네, 당연하죠. 일단 몸이 엄청 시원해졌는데요. 찌뿌둥한 것도 좀 다 풀린 것 같고 앞으로는 자세도 좀 똑바로 하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도 좀 해야겠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앞서 알려드린 이제 목, 등, 허리 스트레칭 모두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자주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저 박성수가 여러분의 건강 플레이리스트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차트를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는 소녀 이세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의 차트가 궁금하신가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학비를 버는 꿀팁 편인데요. 여러분들은 교내에 아주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걸 아시나요? 하지만 숨어있는 꿀은 찾은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어떤 기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학비를 벌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차트를 보는 소녀를 통해서 좀 더 여유로운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게 저 이세은이 학비를 버는 꿀팁 탑3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럼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교내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이라 하면 외부 공모전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내에도 많은 공모전이 존재하며 상금도 걸려 있습니다. 교내 와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자주 공모전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총 학생 내에서도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공모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내 공모전들은 장학금으로 상금을 지급할 때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 2위 공개하겠습니다. 2위는 바로 1호드림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비교과 마일리지는 학내 비교과 인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모든 활동 프로그램으로 특강, 캠프, 멘토링, 팀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비교과 마일리지가 부여되는데 마일리지 적립 시 졸업 자격 인증에 비교과 인증 이수가 가능하고 비교과 탑 인재 장학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상 탑2는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였습니다. 대망의 1위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창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창대한 프로젝트에서는 주기적으로 강사님이 무료 명담을 해주고 토익 점수가 높다면 점수대별로 장학금 혜택까지 있다고 해요. 본인의 토익 점수가 높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러 가야겠죠? 창대안에서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캡스톤 디자인도 지원하고 있어요. 전공 공부를 하면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과제물 제출 시 상금과 상장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꼭 와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탑1은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창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는 소녀에서 소개한 학비를 버는 꿀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하지만 1위와 2위에서 소개한 장학생의 자격 요건은 교내 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휴학 중인 사람, 학사 경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차기 학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요구되는 조건이 많다는 점. 그리고 외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주는 기관에서 지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이 따른다는 점 또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저 이세은처럼 의미 깊은 20대를 보내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많이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는 소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